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살펴볼 내용은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PLTR이죠. 이 회사의 최근 1분기 실적 발표와 또 그에 따른 시장 반응에 대한 분석 보고서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참 흥미로운 게 실적은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좋았다고 하는데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봐야 할 것 같아요. 왜 좋은 소식에도 주가는 반응하지 않았는지, 혹은 다르게 반응했는지.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볼 자료들이 시킹알파 분석 기사라든지 여러 시장 데이터들인데 이걸 토대로 팔란티어의 현재 상황, 그러니까 성장 동력은 뭐고 또 위험 요인은 뭔지 이걸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성장주와 밸류에이션, 이 두 가지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성장 대 밸류에이션, 전형적인 사례군요. 그렇죠. 일단 팔란티어 1분기 성과부터 보면요. 왜 시장의 기대가 그토록 높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9.3%나 증가했어요. 8억 8천만 달러를 넘겼는데 이건 시장 예상치를 한 2천만 달러 이상 웃돈 수치입니다. 오, 39% 성장.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성장률 자체가 이전 분기들, 그러니까 작년 4분기나 3분기보다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가속도가 붙고 있다는 거죠. 성장률이 둔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빨라지고 있다. 이건 정말 주목할 만한 신호네요. 네, 그렇죠. 특히 미국 시장 성과가 아주 눈에 띄는데요. 미국 쪽이요? 얼마나 좋았는데요? 미국 내 상업 부문 매출이요. 전년 대비 무려 71% 급증했습니다. 71%요? 와. 네. 그리고 바로 직전 분기 대비로 봐도 19% 늘어난 건데 이걸 연간으로 환산하면 거의 100%에 육박하는 그런 성장세입니다. 아니 분기 대비 19%면 연율 100% 정말 폭발적이네요. 이게 그냥 일시적인 건가요? 아니면 어떤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분석가들은 이걸 구조적인 변화와 연결짓고 있어요. 바로 온쇼링 현상이죠. 온쇼링.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다시 미국으로 옮기거나 확장하는 거요? 네, 맞습니다. 제조업체들이 미국 내 투자를 늘리면서 이 복잡한 공급망 관리나 생산 효율화를 위해서 팔란티어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많이 도입하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여기서 아주 큰 수혜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데이터 분석이 핵심 경쟁력이 되는 거네요. 그럼 정부 쪽 매출은 어땠나요? 거기도 팔란티어의 큰 축이잖아요. 네, 정부 부문 매출 역시 한 45% 증가하면서 아주 견조한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탄탄한 기반이 되고 있죠. 실적이 이렇게 좋으니 당연히 수주 실적도 좋았겠네요. 물론입니다. 그 100만 달러 이상 계약 건수가 전년 대비 60%나 늘었고요. 60%요? 네, 그리고 특히 주목할 만한 게 잔여 계약 가치, 그러니까 RDV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미래 매출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인데 23억 달러로 무려 127%나 급증했습니다. 와, 127%. 이건 향후 몇 년간 먹거리는 걱정 없다는 신호로 봐도 될까요? 네, 상당 부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죠. 수익성 측면에서도 조정 영업이익률이 44%로 개선됐고요.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실적 같은데요. 근데 왜 주가는 실적 발표 후에 5% 넘게 하락하고 또 최근까지도 계속 약세를 보였을까요? 이게 정말 미스테리입니다. 문제예요. 기대치요. 매출은 예상을 뛰어넘었지만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이게 딱 시장 예상치 수준에 머물렀거든요. 매출은 서프라이즈였는데 이익은 딱 예상만큼은 나왔다. 그렇죠. 시장은 팔란티어한테 그냥 기대 이상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계속 바랐던 것 같아요. 이전 분기들처럼 EPS도 예상을 확 뛰어넘지 못하니까 어쩌면 약간 실망 매몰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기대치가 정말 하늘을 찔렀군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이 하락세를 다 설명하기엔 좀 부족한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근본적인 이유로 지적되는 게 바로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밸류에이션 부담. 주가가 너무 비싸다 이런 건가요? 현재 주가가 올해 예상된 조정 순이익 기준으로 보면 약 220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220배요? 네, 다른 자료에서는 일반적인 주가 수익 비율 PE로는 무려 590배가 넘는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590배. 와, 이건 성장성을 감안해도 엄청난 숫자네요. 그렇죠. 시킹 알파의 조나단 웨버 분석가도 성장성을 아무리 고려해도 지금 가격은 전혀 싸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이 높은 밸류에이션 자체가 주요 주가 하락 가능성을 내포한 핵심 위험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높다는 걸 넘어서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너무 과도하게 거의 극한까지 반영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런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전문가들 시각도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요. 어떻게 엇갈리나요? 예를 들어 미주호나 제포리지 같은 일부 투자은행들은 회건 비합리적인 밸류에이션이다. 이러면서 매도, 셀, 나 시장 수익률 하회, 언더퍼폼 같은 부정적인 투자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도 현재보다 훨씬 낮은 60달러에서 94달러 사이를 제시하고 있고요. 아,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는군요. 네, 반면에 웨드부시 같은 곳에서는 목표 주가를 오히려 140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여전히 팔란티어의 성장 잠재력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망이 극과 극이네요. 기술적 지표 같은 건 좀 어떤가요? 차트상으로는요? 기술적 지표들도 좀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상대 강도 지수 RSI가 과매수 구간에 있다는 분석도 있고 또 단기 차트 패턴상으로는 강한 매도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좀 부정적인 시그널들이 보입니다. 한 가지 더 짚어볼게. 그 조정이익 개선할 때 제외되는 주식 기반 보상 비용 있잖아요. 이게 또 상당하다는 지적이 있던데요. 아, 네. 그 부분도 유의해서 봐야 합니다. 조정 이익이라는 게 사실 이런 비연금성 비용, 특히 주식 보상 같은 걸 제외하고 핵심적인 영업 성과만 보려는 의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팔란티어의 경우 1분기 주식 기반 보상 비용이 1억 5,500만 달러 정도였는데 이게 조정 영업이익의 거의 4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40%나요? 꽤 크네요. 네, 적지 않은 규모죠. 물론 긍정적인 부분은 이 비용이 늘어나는 속도보다는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익 대비 비용 부담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긴 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종합을 한번 해보면 팔란티어는 지금 한편으로는 이 온쇼링 같은 거시적인 흐름을 타고 특히 미국에서 강력한 성장 가속도를 보여주고 있고 네, 그렇죠. 성장 엔진은 분명 강력해 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숨막힐 정도로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와 경고음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정말 딱 두 얼굴을 가진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성장과 밸류에이션, 이 두 가지 상반된 신호 사이에서 투자자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인 거죠. 당신에게는 이 두 중에 어떤 점이 더 중요하게 다가오시는지요? 네,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팔란티어의 미국 상업부문 성장이 보여주는 이 놀라운 가속도와 또 온쇼어링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의 잠재력을 생각해보면 어쩌면 현재 시장이 팔란티어의 장기적인 가치를 오히려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 하락이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아니면 반대로 아무리 성장 스토리가 매력적이라고 해도 지금의 이 극도로 높은 밸류에이션은 결국 넘어서기 어려운 거대한 허들이 될까요? 네, 결국 시간만이 답을 알려주겠지만 이 질문을 곱씹어보는 것만으로도 투자의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